예,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자, 1강에서는 렉돌 강의의 의의,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2강에서는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렉돌이라고 하는 품종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2005년까지 페이턴트, 즉 등록된 상표였다는 사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렉돌은 원래 봉제 인형이란 뜻이죠. 천에다가 솜을 집어넣고 바느질로 꼬매서 덜렁덜렁덜렁 늘어지는 뭐 토끼 인형도 있고 양배추 인형도 있고 그런 인형들이 전부 다 봉제 인형인데, 그 렉돌이라고 하는 페이턴트를 만든 사람, 페이턴트를 등록한 사람은 앤 베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앤 베이커, 보통 저희가 앤 베이커 여사 또는 베이커 여사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이 고양이에 좀 관심이 많았나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뒷집에서 키우던 흰색 고양이, 털이 좀 긴, 덩치가 좀 꽤 나가는 흰색 고양이, 이름은 조세핀이었습니다. 조세핀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 새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더 재미있는 건, 새끼를 이렇게 만지고 놀고 들어봤더니 얘네가 보통 고양이 새끼들은 들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계속 움직이는데 얘는 그냥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여서 이거 재밌다 라고 해서 뒷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아줌마는 자저씨인데 뒷집에 있는 사람 이웃한테 이 새끼하고 요 고양이 조세핀을 좀 팔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어요. 뭐 가져가라고, 뭐 별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앤 베이커 여사는 그때 얻은 그 조세핀이라고 하는 고양이, 암컷 고양이와 그 녀석의 새끼 몇 마리를 가지고 일종의 육종 실험, 즉 교배 실험을 시작합니다. 조세핀의 아빠가 아니라 조세핀의 남편, 조세핀에게 교배를 했던 고양이들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기록이 없어요. 왜? 지금 뭐 한국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뭐 키운다기보다 돌아다니는 집고양이, 길고양이들이 그렇지만 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 집 근처에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와서 밥 먹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고양이였어요. 그러면서 발전기에 동네 수컷고양이들하고 다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제 사이어, 즉 남편인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수컷의 피가 섞여서 새끼가 몇 마리 나온 거죠. 누차에 걸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조세핀을 데려오는 길에서 앤 베이커가. 참고로 이 녀석은, 조세핀은 페르시안 앙고라 계열로 추정이 돼요. 생긴 모습이 그렇게 생겼어요. 혈통이 있는 고양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걸로 추정이 됐고, 그 뒤로 몇 마리의 새끼들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수컷 2마리와 암컷 2마리가 있습니다. 주요한 수컷 2마리는, 한 녀석은 전체적으로 거무스름하고 마치 버미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던 블랙키라고 하는 녀석이고 B라고 쓰겠습니다. 또 한 녀석은 데디 워벅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데디 워벅스. 데디 워벅스 같은 경우에는 쓸 포인트, 즉 이렇게 생긴 쓸 포인트, 쓸 컬러의 포인트고 약간의 미티드, 즉 장갑과 장화를 끼고 있었어요. 암컷 2마리, 주요한 조세핀의 새끼들 중에 주요한 암컷 2마리는, 한 녀석은 푸지아나, 스페인어식 이름 같은데요, 마치. 그리고 또 한 녀석은 버크윗 라는 녀석입니다. 푸지아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컬러, 그리고 버그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깔의 짙은 갈색의 솔리드 컬러였습니다. 요 4마리 플러스 조세핀을 가지고 앤 베이커는 자신이 원하는 성격, 축 늘어지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일반적으로 페르시안 같은 대형 장모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그 성격을 지니고 동시에 기존에 있던 외모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아름다운 고양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들을 합니다. 얘를 야구 교배하고, 얘를 야구 교배하고, 얘를 야구 교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개체수를 넓혀 나가요.
이게 렉돌의 시초입니다. 앤 베이커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기존의 물련 ACFA라든지 또는 CFA 이 무렵에는 아직 티카가 창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혈통 등록 기관에 자기가 소속이 돼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별도의 자신만의 혈통 등록 기관을 만듭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IRCA라고 하는데 IRCA, IRCA, 즉 International Ragdoll Cat Association을 하고 하는 자신만의 혈통 등록 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렉돌이라고 하는 고양이를,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렉돌이라고 하는 용어, 텀 자체를 페이턴트 등록을 해버려요.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게. 대단한 양반이죠. 네. 그리고 이 IRCA라고 하는 기관은 아주 강력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IRCA에 소속되어 자신의 렉돌 고양이를 분양받아 IRCA에 소속된 렉돌 육종가들은 절대 다른 혈통 등록 기관에 등록할 수 없도록 했어요. 아마 분양을 할 때 그런 계약서를 썼겠죠. 만약에 다른 혈통 등록 기관에 등록하게 되면 고양이를 다 뺏기고 모든 권한을 다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저런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런 불만을 참다 못 참게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데이턴 부부라고 합니다. 네. 데이턴 부부가 렉돌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너무 좋은데 앤 베이커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턴트라든지 IRCA에서의 강력한 규정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IRCA에서 뛰쳐나와서 CFA로 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법적 소송이라든 문제가 복잡했죠. 하여튼 데이턴 부부는 앤 베이커가 만들어낸 렉돌이라고 하는 품종을 IRCA에서 끄집어내서 CFA에 집어넣어서 CFA 내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공인받는 절차를 진행해서 공인받게 돼요. 그러면서 렉돌이라는 품종의 일대 대변환이 시작됩니다. IRCA는 미국 내에서만 있는 아주 작은 군소 협회였어요. CFA는 그 당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품종을 다 아우르는 혈통 등록 기관이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거죠. 더 많은 캐수에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렉돌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건 이제 미국 쪽의 얘기이고 60년대 중후반에 8마리의 렉돌이, IRCA에 소속됐던 8마리의 렉돌이 UK, 영국으로 수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 쪽에서 GCCF라고 하는 영국 자체 혈통 등록 기관에 혈통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앤 베이커 입장에서 그 당시에 미국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신경 쓰기가 어려웠죠. 94년도에도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앤 베이커가 97년도에 사망했는데, 작고했는데 앤 베이커 여사가 그 당시에 렉돌에게 허락했던, 인정했던 컬러 패턴이 매우 제약적이었어요. 그런 것에 반기를 들고 좀 더 다양한 컬러와 패턴을 렉돌에 도입하고, 이를테면 솔리드 컬러, 몸 전체 색깔이 한 가지, 그랬던 그런 꿈을 갖고 있던, 그런 육적 목표를 갖고 있던 일군의 사람들이 IRCA에서 뛰쳐나와서 라가머핀이라고 하는 별도의 품종을 만들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라가머핀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낸 이유는, 첫 번째는 IRCA 내부의 규정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새로운 육적 목표를 펼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나왔지만 왜 라가머핀이라는 이름을 썼냐? 페이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렉돌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도의 라가머핀 협회를 만들면서 라가머핀이라는 이름으로 렉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 뒤에 라가머핀은 사실은 렉도라고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고 현재는 라가머핀이 실질적으로 거의 뭐 지리멸렬한 상황입니다. 문을 닫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97년도에 앤 베이커 여사가 사망하면서 이르카의 구속력이 아주 약화돼서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동시에 2005년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렉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페이턴트가 사라집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그것을 갱신할 것을 거부해. 왜? 렉돌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렉돌이라고 하는 품종은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렉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혈통 등록 기관에서 공인 품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렉돌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렉돌의 칼라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연구소의 신용주 박사였습니다.